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교체 처방 허들 낮추는 FDA, K-바이오시밀러 기업 수혜 반납.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허들을 낮추면서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8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FDA는 최근 참조 제품과의 호환성 입증을 위한 고려사항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가이던스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가이던스는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간 상호 호환 영향을 보여주는 추가 연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규정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오물탄도 날아다닐 때 89% 폭등, 방산 장세 펼쳐지나 북한이 오물풍선까지 동원한 대남 도발을 일삼으면서 방위산업 장세가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 국내 증시에서 감시, 정찰, 요격 등 대북 도발 대응과 관련해 대체로 방위산업 관련 상장사 5곳이 주요 기업으로 꼽힙니다. 이 중엔 국내외 방산 수요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올 들어 주가가 80% 넘게 폭등한 기업도 있습니다. K컬처 랠리서 소외된 엔터주 반등은 언제? K컬처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쏠리며 늘어난 수출에 국내 식품주와 화장품주가 랠리를 펼치는 사이 엔터주만 소외된 모습입니다. K컬처의 대표 주자지만 정작 엔터주가 랠리에는 올라타지 못하면서입니다. 다만 K-팝에 대한 글로벌 팬덤 확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엔터사 공통으로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이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 역시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럽 중국에 밀린 K풍력 발전 국산 터빈 반의 반토막. 풍력 발전의 핵심 장치인 터빈의 국산 점유율이 4년 새 53%에서 13.3%로 4분의 1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질과 탄탄한 공급망을 앞세운 유럽 기업들이 국내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동시에 중국 기업들까지 공격적으로 진출해오며 우리 기업들은 샌드위치 신세가 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사흘 만에 2,78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830선까지 후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로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종목별로 또 업종별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미국 대선 후보들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장 안에서 장중 내내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개장 전에 살펴볼 이슈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에 체크해 볼 이슈와 종목들 함께 좀 짚어주시죠. 일단 오늘은 인텔플러스 그다음에 EAT라는 종목을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인텔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와 있지만 이제 유리기판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주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지속적인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반도체 이슈 뭐든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기업에서도 이제 국내 반도체 사업 이런데 8,50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등 우리나라 이제 내달부터 또 이제 반도체 금융 지원에 따른 17조 야당 같은 경우 100조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 AI 반도체에 있어서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AI 반도체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 유리기판, 이 차세대 게임 체인저 유리기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이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는 또 보다시피 차세대 유리기판 검사 장비, 그러니까 유리기판 관련된 직접적인 생산 이런 것보다는 검사 장비 관련되어 있는 이 연구 개발로서 엮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 검사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테플럭스의 차트를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월봉상 60월봉이죠. 과거에도 보면은 60월봉을 터치하면 반등, 터치하면 반등, 터치하면 반등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이 60월봉을 지금 어떻게 한다? 터치를 하러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터치를 하는 구간까지 와주고 있기 때문에 터치를 하고 나서 주가에 강한 상방이 나와주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인텍플러스라는 종목 현재 추가적인 이 기술적인 반등과 함께 상방에 대한 흐름. 자, 다만 차트가 보면 아시겠지만 2,000원짜리가 지금 4만 원까지 올라간 자리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방에 대한 이 좀 흐름 리스크도 우리가 좀 조심은 해봐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을 모아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좀 아래로까지 열어두시고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기본적으로 저항이 한 25,000원에서 25,000원. 오케이. 지금 자리에서 모아간다고 하면은 매수 가격이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 그 목표 가격은 일단 신고가를 가주는 35,000원대를 돌파하는지 보면서 이걸 돌파했을 때는 한 신고가 패턴이 5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지금 10,0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EAT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시티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스마트시티가 많은 분들이 뭐 크게 생각을 안 해요. 크게 생각 안 하는데, 스마트시티가 앞으로 이 AI의 성장은 결국에 모든 도시의 스마트화. 이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게 이제 온 전 도시를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도시 자체가 스마트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AI를 통한, 제가 늘 얘기한 게 나중에는 우리가 걸어 다니는 인도 바닥 하나하나에도 반도체가 모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모두 다 자동, 물류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스마트화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모멘텀 수혜주들 우리가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이 스마트시티 관련되어 있는 이 디지털 트윈, EAT는 디지털 트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에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이 지금 직접 건설 이런 걸 해보기 전에 이 시뮬레이션을 미리 디지털화로 시켜가지고 돌려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향후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 자체도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모습.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 디지털 트윈과에서 우즈벡 쪽으로도 이 계약 공급 이런 이 뉴스가 나와주다 보니까 EAT라는 종목은 이 디지털 트윈 관련해가지고 스마트 시티 관련해가지고 신규 상장주로서 오히려 흐름 모멘텀도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보면은 차트도 전체적으로 이 하방 흐름대를 지금 이제 돌파하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60일 이동평균선도 올라탔는데 아쉬운 건 아직 22평이 들어올라왔어요. 22평 올라와주면서 정배열을 만들어주면 더 강한 상방이 나와주지 않을까 또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15,000원에서 19,000원까지, 그리고 목표 가격은 25,000원에서 3만 원까지, 손절 가격은 10,000원까지 좀 잡아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EAT와 인테플럭스랑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인 스마트 시티라든지 유리기판, 어쨌든 결국 보면은 다 AI가 엮이는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해당 두 종목 좀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인텍플러스 살펴봤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에 패키징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어제 시간 외에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인텍플러스가 이미 이전에 인텔에다가 좀 납품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목표가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 3만 원 선을 돌파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한다면 5만 원까지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EAT 살펴봤습니다. 신규 상장주고요. 스마트시티 수혜주로서 자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25,000원에서 3만 원까지 함께 열어주셨습니다.
네, 6월 28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 거래일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그 영향이 우리 증시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코스피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다가 장중에 삼성전자의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4거래일 연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830선까지 내려앉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그 양상을 이어갈지 아니면 또 다른 흐름을 보여줄지 지금 바로 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와 또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31% 상승하면서 2,80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17% 상승하면서 840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원전선부터 한국가스공사까지 이렇게 10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세명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 행식 정형 프로젝트인 초고압 직류 송전기 송전로 금구류 개발을 완료하고 또 수주에도 성공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거래일에는 23%가 넘어가는 강세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어서 HVM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금속 제조 전문 기업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데뷔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한번 펩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제약사와 지속형 당뇨 비만 체류제를 개발한다는 기대감에 또 어제장에서는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STX 그린로지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해운우님이 11주째 올라가면서 4주 연속으로 3,000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도 이렇게 인기 종목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연결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은 문을 열었습니다.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문을 연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먼저 좀 읽어주시죠. 우선은 약간 강보와, 그러니까 강세가 아니라 강보와 앞세로 지금 출발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지금 현재 이 코스닥 같은 경우 0.15% 상승,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업종별로 본다고 하면은,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는 업종과 종목도 좀 제한된 구조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지금 이제 운수 장비 쪽에서의 기업들이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지금 현대모비스가 2.4%, SL이 2.35%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대이화도 0.69%, 그리고 서현이화, 최근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0.68%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승폭이 좀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보험 업종입니다. 지금 이 미래에셋생명이 3.18%, DB손해보험이 2.9%, 삼성생명 2.7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운 쪽, 그리고 기업들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해운이 지금 5.44%, 그리고 흥하해운이 지금 3.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오늘 해운주들 최근에 지금 주 초부터 해상 쪽에서의 운임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해운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이번 주에 좀 많이 눈에 띄게 좀 나타나지고 있는데,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또 이제 또 이제 선박 교체 수요 나와주면서 이번 주에 이제 해운주, 그 조선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걸 봤을 때 오늘 장 초반에도 그런 모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천도시가스가 0.98%, SGC 에너지가 0.8%, 한국전력이 0.7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엔터, 오랑구나 이쪽에서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IOK가 7.51%, 그리고 애니플러스가 4.5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오늘 그 엔터 업종 괜찮죠? SM이 1.97%,
JIB 엔터가 1.2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우선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이 지금 오늘 장 초반에 나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뭐 에스파 쪽에서의 그 앨범 이 초동 판매량에 대한 성장에 대한 평가가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SM 같은 경우에 어떤 회복에 대한 그 전에 이 SM의 어떤 실적이나 그리고 이 뭐 카카오와 합병에 대한 어떤 자본에 대한 부분의 그 전에 쪽에서의 그 SM에 대한 정상 회복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겁니다. 그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아티스트의 데뷔와 그리고 복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앨범 판매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에스파 복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뭐 BTS 쪽에서 멤버도 전역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달이었죠. 이제 한한령 해제 관련 뉴스가 나와주면서 어떤 엔터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엔터 업종도 정말 많이 주가가 좀 떨어졌던 상황에서 오랜만에 그런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사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장 초반에 좀 하락으로 좀 많이 좀 다시 한번 방향을 좀 틀었는데 뭐 삼성전자 0.25% 하락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0.85%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뭐 수급 상황을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 쪽의 동반 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적인 면은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시장은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제의 분위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이 미국 시장을 봤을 때도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에 대한 큰 등락을 제외하면 시장 전체가 조용한 분위기로 좀 가고 있죠. 우선 그 PC 기대감이나 이쪽에서의 낙관론도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도 시가총액 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 변동성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매수나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좀 가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시장에서의 그 화두가 바로 이제 환율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환율 같은 상승세는 좀 두 달 전, 3, 4월 달의 상승세랑은 좀 그 성격이 좀 틀리죠. 그 전에 3,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대한 상승,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 불안감이 환율을 상승세를 보여주었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환율 상승은 어떤 수급적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이 경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방향이 좀 튼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안화도 그렇고 엔화도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환율 상승에 의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은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적극적인 매수세를 들어오는 부분은 막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환율에 대한 추이 부분은 계속 지금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점검해보고 왔습니다. 오늘 환율은 1,386원 60전에서 개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테마단에서 움직이는 부분 보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운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전선 쪽에서도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웹툰은 나스닥 네이버 웹툰이 상장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영향을 좀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해운주 앞서서 이야기 나눠주셔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11주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3,400선 훌쩍 넘어서 75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종목별 흐름을 좀 봤을 때 HMM 같은 경우에는 한 2.7%,
근데 반대로 STX 그린로직스는 지금 한 9%, 그리고 흥하해운은 한 4%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작은 종목들이 오히려 큰 종목들보다 더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해운주 잘 가고 있지만 일단은 테마에 있어서는 좀 끝물까지 왔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가장 궁금하네요. 우선 HMA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은 좀 제한돼 있죠. 약간의 그 전에 고점에 대한 부분에 거의 근접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약간의 해운주 안에서도 지금은 말씀하셨던 약간 중소형 시가총 작은 종목 쪽으로 유동성이 몰리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거의 이번 달에 최고점이 2만 원 근처라고 볼 수 있겠는데, 19,400, 500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HMN 주식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계단식에 대한 상승 부분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해상 운임에 대한 상승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은 이제 파나마 운하죠. 그 수에즈 운하 이쪽에서의 통행에도 차질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부분이 이거에 대한 해소 시점을 어떤 찾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운항 거리에 대한 증가 부분은 이제 불가피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는 것보다도 이런 해상운임 상승이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부분은 분명히 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선 해운주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이거 애초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주가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보유자 영역에서 저는 계속 가져가는 방향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어떤 신규 접근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좀 지켜보면서 이제 신규 접근은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 운임에 대한 상승 부분을 이 해운주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당연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목표 주가, HMN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23,000원까지도 목표 주가 나온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빨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해운주들에 대한 상승 여력은 계속 있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 영역에서 계속 가져가는 방식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해운주에 있어서 운임과 관련한 불편한 이슈는 해소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 확신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 다만 해운주 안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좀 끌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도 조언으로 남겨주셨고요. 또 하나 오늘 눈에 띄는 게 전선 쪽, 전력 설비 쪽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단에서 상위 종목들 이름을 확인해봐도 외국인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자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 봤을 때도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중공업까지 담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 10시에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든 상관없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전력 인프라가 가장 크게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가파르게 좀 올라왔다가 한 달 이상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도 급락이 없었던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제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 어느 정도 끝내고 다시 한번 좀 달릴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력이나 이 케이블, 전력 장비 쪽은 모든 산업의 근간입니다. 거의 이제 동맥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선 여러 전방 가장 주가를 좀 올렸던 게 바로 이제 AI 쪽에서의 데이터 센터, 이쪽에 이제 전력기기 쪽에서의 주가 측면에서는 1차적으로 지금 랠리를 지금 펼쳤죠.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중요한 부분의 본업가치, 그러니까 지금 교체 주기가 지금 다가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또 데이터발 쪽에서는 어떤 주가적 측면에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교체 주기에 의한 이 전력 그리고 변압기 쪽에서의 그 수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수주가 증가하는 부분은 확인이 됐죠.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좀 쉬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게 마련인데 그 부분이 이 급락이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락이 적었다. 그만큼 차익실현 매물이 적고 그 이상의 가격을 다 본다는 얘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계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많다는 부분이고 여기에 우리나라 전선 케이블 업체들의 기술력을 몇 년 동안 인정을 좀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앞서서 이 해운주들보다는 실적이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좋아지는 종목들이 바로 전선 케이블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정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전선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은 또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조정을 거쳤고요.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다시 한번 달려갈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오늘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펀드 매니저 11명에게 질문을 네. 했대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에서 무엇을 매수하고 싶은가. 네. 근데 삼성전자보다 저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몰릴 줄 알았더니 네. 삼성전자가 5, 하이닉스가 6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위험 요인이 아직 HBM 승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D램 쪽에서의 기회 요인이 조금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네. 만약 올해 상반기에는 SK하이닉스 쪽에 이제 비중이 8, 삼성전자에 2였다면 저는 6대 4가 아니라 5대 5 정도로 삼성전자를 조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명분을 혹은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HBM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굉장히 많았을까요? 많지 것 않았습니다. 같아요. 네, 일단 삼성전자는 HBM이라고 하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돈을 잘 벌어왔고 앞으로도 돈을 더 잘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거시 쪽에서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럭시 시리즈를 통해서 혹은 백색 가전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돈을 잘 벌고 있음을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안타까운 것은 최근 2분기에 들어오면서 이 HBM 콜 테스트를 못하는 게 마치 삼성전자가 이제는 망할 것 같다. 삼성전자의 미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내비치는 게 저는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HBM이 없더라도 물론 HBM이라고 하는 신성장 플러스 알파 부분이 붙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어제 이제 마이크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D램의 수요가 2분기에는 굉장히 성과가 좋겠다. 3분기는 이제 우리도 까봐야 알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2분기 실적을 놓고 고려해본다라고 하면 D램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 저는 삼성전자도 크게 문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어제 마이크론 이야기에 SK하이닉스가 저는 덩달아 빠지게 되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높지 않아요. 아마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비교되는 게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마이크론을 우리에게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반도체 IT의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우리가 그 조정을 뭐 한 번에 비중을 다 사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계속해서 하반기까지는 노려보셔야 될 저는 그러한 섹터와 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더 좋은 것은 SK하이닉스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적인 관점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을 좀 고려해 본다면 삼성전자도 이제부터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조정 시 오히려 노려봐야 된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더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룸은 조금 더 삼성전자에게 많이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네. 실리콘2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전에 우리 화장품 이야기했을 때 페이스메이커로 실리콘2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제 3% 넘게 밀렸고 지금 보니까 한 21선 밑으로 좀 내려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4% 넘게 지금 밀렸거든요. 지금 21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세가 꺾였다라고 봐야 될까요? 추세가 꺾인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수급은 끊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콘2의 주가를 현재 구간에서 플랫하게 남아 잡아주고 있었던 부분은 주당 가격이 6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5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던 수급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수급이 지금 딱 끊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리콘2의 주가의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나온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주에 나와서 2등주, 3등주로 간다면 여전히 화장품주를 봐야 되겠는데 오늘 화장품주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힘이 좀 약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소외받았다가 강하게 올라오는 쪽이 지금 보입니다. 바로 엔터 쪽. 엔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상반된 거죠. 화장품은 엄청나게 큰 호실적을 기반으로 주가가 올라왔던 반면에 이 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실적이 좋지 못해서 주가가 내려왔지만 이 BTS가 이제 완전체로 컴백한다라는 뉴스 그리고 이제 여름 시즌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페스티벌을 통해서 엔터사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또 감안을 해본다면 저는 고가권에 있는 화장품주들을 매도하고 이 엔터주 쪽으로의 수급의 이동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세의 꺾임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화장품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고 그 쉬어가는 과정 중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일단 현재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엔터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지를 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화장품이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수급이 오늘은 좀 엔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종목 봤을 때 현대차가 지금 자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 봤을 때 어제가 배당락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담아갔어요. 어제는 심지어 우선주까지도 같이 담아가는 모습을 좀 네.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또 뭐 IPO 상장이나 뭐 다른 뭐 배당이나 이슈 호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앞으로 주도주로서 좀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 다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주도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약했던 건 아니고 그동안에도 쭉 강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더 강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전 이맘때로 한번 돌아가서 자동차 쪽을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좋은 성과를 내지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남아있다. 근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벌써 1년이 넘고 1년 반째 지금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도 유럽에서도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인도 시장에 지금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로 저는 자리 잡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조정, 이 얕은 조정을 저는 이용하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지만 가격적으로 본다면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8만 원 초반대까지 혹은 27만 원대까지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정말 우리가 공격적으로 한번 포트에 담아내보는 것도 괜찮다. 혹은 현대차 기아가 기술적으로 그런 조정을 보인다면 이 화신, SL, 서현이와 그러니까 이 현대차와 기아를 추종해서 따랐었던 부품주들도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부품주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지수가 안 좋았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금융주가 강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지수의 방어주는 그동안에 해줬던 음식료 업종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이제는 성장주로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가 안 좋을 때 지수를 어떻게 보면 해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섹터는 바로 밸류업. 그 관점으로 보면 자동차는 수급 밸류업 프로그램이 여전히 또 적용이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볼수록 괜찮다. 대신에 없으신 분들이 사기에는 지금의 가격은 부담이 되니 저는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해지를 밸류업으로 생각을 또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또 PBR이 한 배 미만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7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공격적인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LS 에코에너지, 대한해운, SK네트워크스, KCC, STX 그린로직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뭐 벌써 탑5 안에 두 종목이 같은 섹터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해상운임과 관련한 해운주를 좀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STX 그린로직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좋은 건 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흐름을 보고 있노라면 매매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총이 너무 작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여전히 시총이 이제 1,000억을 달성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데 주당 가격이 10,000원이 넘다? 그러면 호가에 물량이 굉장히 얇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뭐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는 대다수의 주린이 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대한해운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따라붙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요 매주 금요일 날 나오거든요.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만약에 12주 연속 상승이 아닌 어느 정도 정체되는 모습이 좀 보인다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 하방 변동성도 지금 나타날 수 있어서 오늘 상승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따라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저는 오히려 해상운임을 보시는 것보다는 조선 쪽을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해운보다는 아이디어 넓혀서 조선까지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VM, 인텍플러스, 바이오다인, 테크윈 그리고 숲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인텍플러스를 좀 보고 싶은데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의 한 2달 동안 아마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뭐 급격하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2%씩, 1%씩 이렇게 가랑비 옷 젖듯이 지금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참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를 정도로 변동성이 좋지 못했지만 오늘 결국엔 그동안 기대했었던 뉴스가 나왔죠. 우리나라 이제 처음으로 이 글로벌 기업, 파운드리 기업에 검사 장비를 이제 납품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KAL이라고 하는 경쟁사를 인텍플러스가 지금 이제 제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를 지금 보여주기 직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대감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먼저 올라왔었다면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위험성,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저는 만약 인텍플러스가 오늘 상한가가 좀 풀린다거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에 갭 뜨고 조금 밀리면서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기간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전히 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여기가 고점이 아니냐라는 논란은 있지만 길게 봤었을 땐 지금 한참 성장하는 성장기거든요.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 있는 기업이야말로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저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텍플러스 오늘 상한가라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보다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떤 변동성이 보이게 되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조정을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텍플러스는 어제 시외에서부터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스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전에 또 인텔에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바로 기아입니다. 기아 이슈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024 부산 모터쇼에서 이 소형 전기 SUV인 EV3와 또 첫 픽업 트럭 타스만을 선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신호 강도와 수급 그리고 모멘텀 실적이 모두 다 90점을 가리키고 있고요. 차트가 95점으로 종합 점수 91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1.06% 하락하면서 13만 1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AR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가온전선입니다. 이슈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등 이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전선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이 전선주들이 동반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국민의힘이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대해서 이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덩달아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72점이고요. 수급과 차트가 80점, 실적이 85점, 모멘텀이 90점으로 종합점수 82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18% 상승하면서 54,8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약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약주는 대한항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슈가 두 가지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막바지 단계에 돌입을 해있고 현재 미국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대한항공 별도 기준으로 해서 연간 매출액이 15조 8,868억 원을 전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던 전년 대비에 9%나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조 8,280억 원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75점이고요. 모멘텀과 실적이 80점, 차트가 85점, 수급이 90점으로 종합점수 82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64% 하락하면서 23,45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약주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세 가지 테마 자리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방산입니다. 오늘 주도주로서 HVM이 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상장주고요. 첨단 금속을 제조하고 있는 전문 기업인데 이게 여기 지금 고순도, 고강도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주 발사체 그리고 항공용 터빈 엔진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방산주 안에 좀 속하면서 오늘 테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해운주 살펴봤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계속 올라가면서 주목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전선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다가 오늘 또 어제부터도 잘 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 대선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국내에서 봤을 때도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과 관련해서 인프라 쪽에서 한 2조 5천억 원 정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같이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테마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오늘 방산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저녁에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죠? PC 물가지표 그것도 있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TV 도선 그렇죠. 10시부터 토론이 시작이 있죠. 되죠. 네. 네. 일단 누가 되느냐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중요하겠죠. 그런데 누가 되든지 간에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한 쪽이 있다면 저는 그쪽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방산이 아닐까 싶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방산에 대한 비용은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지금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미국도 지금 이 국방비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늘림으로써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방산주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기업별로 일단 히스토리는 좀 다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1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던 이유는 잘 안 팔려서가 아니라 팔긴 팔았는데 인도 쪽에서 이제 수급에 대한 좀 지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가오는 2분기에 혹은 3분기에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인도 쪽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잘 안 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아놓은 수주 잔고 자체가 워낙 지금 많기 때문에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산 쪽으로 알고 있죠. 근데 방산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철도 쪽에 대한 수주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방산에 대한 수주도 늘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철도 수주까지 이제 받쳐주고 있는 상황 속에 저는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세도 굉장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런 대형주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어렵죠. 그러면 결국엔 부품 쪽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i3 시스템과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레이더와 같은 센서를 만드는데 대다수의 이제 방산 제품, 그러니까 공격형 방산 제품에 이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방산 쪽을 짧게 보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 있을 11월 때까지 좀 길게 보신다 했었을 때 저는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로 방산 그리고 그 안에서 i3 시스템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후보 토론회는 현지 시간 27일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또 후보들의 발언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고 특히나 방산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로템, i3 시스템까지 관련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증시 7, 8, 9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함께 이동해보시죠.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K화장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제 1월에서 5월까지에 대해서 관세청의 무역 통계 수치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약 5조 6천억 원, YOY 대비해서 무려 20.8%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매출은 좀 줄어든 반면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한 67% 정도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제 화장품 잘 갔지만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고요. 페이스메이커로 삼았던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21선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대 조정받고 있고요.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우드랩 역시 1.7%로 화장품준 오늘 잠시 쉬어가고 있고요. 앞서서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듯이 수급이 잠시 끊겼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수급이 어디로 또 향하게 될지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증시팔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주도주가 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임상이 아니라 출시를 앞두고 있거나 FDA 승인이 임박한 기업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오늘 0.27%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삼각 수렴 후에 돌파하려는 시도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해성 DS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 시범 운행 구간을 4곳 정도 신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묶이긴 하지만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패키지로도 함께 엮이고 있고요. 전기차 관련주로도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세 가지 테마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 시세 분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리드 프레임을 제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로 55,000원까지 열어주셨는데 오늘은 강보합 수준에 45,000원 선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테마 중에서 방산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두 후보에 있어서 관점 중 큰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방산 쪽이기도 합니다. 특히 트럼프는 전통적인 에너지 쪽을 좀 강조하고 있고 일단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국방비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방산 섹터에 있어서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주 두 가지 살펴볼 텐데 현대로템은 0.25%
0.3% 하락하면서 4만 원 선 하회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 함께 볼게요.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방산주 투자하고 싶은데 대형주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레이더나 라이다를 다루고 있는 부품주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강보합 수준에서 41,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반도체 약세 SK하이닉스 약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선의 이주식에서는 인텍플러스, 이에이트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방산 테마 살펴봤습니다. 탑픽으로 i3 시스템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